정부가 자살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그 현실을 좀 타개해보고자 국가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인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가 말이죠. OECD 국가 가운데 13년째 자살률 1위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사실 1년에 13,092명.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데도 일개 사단 이상이 전멸하는 40분에 한 명씩 이제 우리나라 어디선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40분에 있는 한 명씩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도 이제 90년대 후반에 피크를 쳤는데요. 이 산업화와 민주화가 빨리 이렇게 진행되고 변화가 극심한 가운데 가족은 해체됐는데 사회적 지지망은 아직 충분치 않고 또 어떤 편견 때문에 주변의 고통을 얘기하거나 구조를 요청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들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좀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이유가 많은지. 이런 것들. 사실 국가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36%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한 26% 정도로 그에 따르고 그다음에 신체적 질환 또 외로움, 고독 이런 하지만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제 원유대교나 마포대교를 건너오는데 그 난간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살 시도를 자칫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이제 미래를 생각하자. 이런 유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위로의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강명수 씨의 어머니는 30여 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쉽게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편견이 심하고 그리고 혹시 그 가족이 더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시선들이 무섭기 때문에 일단 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정부는 자살이 개인이나 가족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의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5년간 자살한 7만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해서 자살 동기와 사망자의 특성, 지역별 분포 등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핀란드에서 효과를 본 심리부검이라는 기법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장과 통장, 사회복지사는 물론 일정한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까지 100만 명을 생명보호지킴이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을 할 때 우울증을 진단하고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저희가 요약해서 살펴봤는데 이 대책 만드는데 교수님도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자문입니다. 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심리부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돌아가신 분들 심리를 분석해 본다는 건가요? 사실 이제 고의는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심리부검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유가족을 만나 뵙고 또 이분들의 직장 동료 관련된 사람들 통장 의무 기록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사망 전의 상황을 재구성해서 자살의 원인을 밝히는 그런 면담 방법입니다. 정부가 심리부검을 한다는 거는 한편은 이 심리부검이 이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학자들이 주로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원인을 살펴본다는 면에서는 맞고 하지만 유가족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 경찰의 이제 자료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자살의 경향을 파악해서 맞춤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핀란드가 이 심리부검을 실시해서 효과를 봤다는 거죠? 핀란드가 우리나라 10분의 1인데요. 그래서 1987년에 1,300명대, 그러니까 저희 500만 명이었고 인구가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자살로 사망했는데 핀란드 대통령이 결단으로 이 1,390명의 모든 유가족을 국가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만나서 원인을 듣고 또
이제 대책을 같이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또 위로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15년에 걸쳐서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 지킴이, 이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건데요. 화면 보시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전화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네.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심호흡부터 해볼까요? 심호흡이요? 네, 해볼게요. 자,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네, 조금씩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죠? 정말 잘 견디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바쁘실 텐데. 남편 기회만 다가오면 늘 이래요. 괴롭고 슬프고 또 불안하고.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이요? 그이는 뭐랄까 자상하고 절망의 끝에 선 사람에게 연민의 시선만 보내기보다는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생명사랑 지킴이가 된다. 나는 대한민국 생명사랑 지킴이다. 자, 자살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심지어 전염된다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나요? 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보통은 주변에 이렇게 구조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분도 100% 자살만 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도 있고 이걸 고민하는 걸 양가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주 일부 굉장히 응급인 경우는 전문가가 바로 출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자살이 13,000건이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리고 1년의 사망자 20명 중에 1명이 자살이다. 그럼 굉장히 높은데 네. 하지만 10만 명당 27명이라고 하면 99,990명은 그에 사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발견하려면 이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들, 의료인들이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자살 고위험군을 빨리 발견해서 전문적 서비스로 연계하고 이분들의 고통을 듣고 같이 함께하느냐 이런 교육이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자기 지인들에게 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어떤 네. 식으로도 이렇게 조금 알리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이게 한국형 자살 예방 표준 교육이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있는데요. 이게 보기로 시작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이걸 알아봐 줘야 되거든요.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한다든지 다음날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자살을 고민하는 심리적 위기 상황 때문인데 이분들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 일을 제대로 못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얘기를 듣고 공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살의 고위험군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갈수록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주변에서 읽었다면, 네. 그러니까 이때의 대응이 어떻게 응대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이제 살고 죽고를 이제 가르게 되는 건데요. 꼭 해야 할 말들 이럴 때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좀. 네. 말씀해 제일 중요한 게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경고 증상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많이 힘드니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혹시 어떻게 죽을까 하는 계획도 생각해 봤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살을 유도하지 않을까 혹시 걱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그다음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직접적으로 물어봐줘야 되고 바로 지금 아니면은 약속을 꼭 잡아야 됩니다. 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설마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해서 또 이제 비난하거나 정신 차려라, 너만 힘드니, 아무나 죽니, 이런 아픈 말들은 오히려 입을 닫게 만들어서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뭐 극복을 했다, 이런 얘기도 별 도움이 안 되나요? 안 그래도 이제 가장 힘든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역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잘 몰라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충고나 조언보다는 마음을 같이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혹시 이제 본인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주변의 지인이 그럴 수도 있고. 네. 힘들잖아요. 네네. 그럴 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저희가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살을 10년 동안 34% 낮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 직접 이거를 여러 부처, 뭐 법률, 경제, 복지, 의료 다 모여서 이제 어려운 사례들을 토론해 가면서 돕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서 힘든 걸 직접 얘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제 내밀고 있다면, 너 지금 힘드니? 그리고 또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